예,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7월 2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주택 종부세에 대해서 법을 바꾸겠다. 그동안 종부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불만이 많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은 이제 파격적으로 종부세를 낮춰주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주택 종부세 개정안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7월 2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6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한 번 더 눌러보시죠. 그 중에서 2022년도부터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요 3가지고요.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는 23년도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이틀만 하나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번.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겠다. 아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두 번째, 기본 공제 금액을 인상하겠다. 세 번째, 세부담 상한을 인하해 주겠다. 네 번째,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도입하겠다. 요거는요, 요 2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설하겠다. 요 2개는요, 새롭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 전체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종부세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거쳐야 돼요.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종부세의 기본 구조를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주택의 공시가격, 즉 기준시가죠, 다 합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1주택자다, 집이 한 채 있다, 그럼 11억을 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6억을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뜨거나 제로가 되면요, 종부세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100%를 곱합니다. 즉 1을 곱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을 또 곱하죠. 그러면 1차적으로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거기다가 자,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재산세액을 빼기, 자, 주택을 보유하면은 재산세 종부세를 내죠. 그러나 2개가 똑같은 성격이죠. 보유세이기 때문에 2번 동시에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은 반칙이죠. 그래서 앞에 냈던 재산세는 뺀다.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요. 거기다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예, 세액공제를 해주고, 즉 세금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라고 작년보다 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요, 세금이 종부세가 급격하게 오르겠죠. 그럼 그건 막아야겠죠.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7번.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나오겠죠. 거기서 20% 곱하죠.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요 2개를 합친 게 바로 종부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한 번 더요. 예. 한 번 더. 그다음요. 예. 그래서 국가가 이제 바꾸는 거는요. 요거 다 지금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그 중에서 요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요. 요거는 바로 다음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요. 기획재정부가 7월 26일 날 발표를 했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겠다. 그런데 요거는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요,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바로 이걸 뜯어고치겠다. 그래서 22년도부터 바로 적용을 해줄게.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동영상 앞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종부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쭉 있죠. 그 중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요, 바로 3번 여기입니다. 자, 눌러보시죠. 한 번 더. 예. 자, 이걸 갖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22년도는 100%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낮추겠다 이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요 100%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치고 11억 6억을 뺀 금액에다가 100%, 즉 22년도는요 100%거든요. 원래 해마다 5%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22년도는 10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인해 주겠다. 이건 좋은 거죠. 자, 어떻게 할인이 되는지 한번 눌러보시죠. 자, 60%입니다. 60%. 한 번 더. 그렇죠. 이거는 좋은 거죠. 자, 그럼 올해는 22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결론. 그렇습니다. 60%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한 금액에다가 60%만 곱하면 됩니다. 40%를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2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별도로 지금 제가 동영상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2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렇죠. 요거 22년도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부세 세율 인하. 그런데 23년도부터 적용을 한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자, 종부세 세율은 바로 요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요 세율입니다. 자, 그렇죠. 4번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22년도까지는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가 하면요, 세율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세율이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중과 세율 두 가지로 이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요. 과세 표준 요 금액에 따라서 총 6개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다. 또는 지역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중과세율은 보시다시피 일반 세율의 거의 2배에 해당되죠. 아주 높은 그런 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왜? 집이 두 채 있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종부세를 세율을 급격하게 올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바뀌고 나서 좋다 그러면은 세율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 줄게. 자,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자, 한 번 더. 그렇죠. 두 가지로 일반 세율과 중과 세율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용하던 걸 갖다가 좋다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다 없애자. 없애고 단일 세율로 가겠다. 23년도부터는 하나로 통합하겠다. 자, 그런데 일반 세율 0.6%, 0.5%죠. 따라서 그 다음부터 계속 낮죠. 그래서 일반 세율보다 조금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바람직하죠.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자, 12억하고 50억 사이에 25억이라는 과세 표준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총 7개의 세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23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요. 기본 공제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3년도부터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요. 한 번 더 눌러 보실까요? 자, 요겁니다. 공시가격을 다 합치고 거기에 1주택자는 11억을 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6억을 뺀다. 요게 바로 한 번 더 눌러 보시죠. 자, 이게 기본 공제 금액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이렇게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예를 한번 보면요. 자, 공시가격을 한번 눌러볼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백을. 자, 백. 자, 그래서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가 11억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이 두 채인데 이걸 합쳐보니까 10억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세금이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종부세가 없겠죠? 10억에서 11억을 빼니까 마이너스가 뜨니까 종부세가 없겠죠. 그 외 사람이면은 그죠? 6억 미치다.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종부세가 안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6억 11억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즉 면세 지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지금까지는요. 기본 공제 금액이 자, 1주택 그리고 1주택 아닌 사람 요거는 개인이고요. 이거는 법인입니다. 처음 도입됐을 때는 전부 다 6억을 빼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20년 2년 동안은 1주택자는 9억으로 3억이 올랐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21년도부터 이제 획기적으로 변경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1주택자가 11억까지 또 올랐어요. 그 다음에 법인이 이제 제로로 바뀌었죠. 따라서 법인은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을 이용해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22년도에도 1주택자는 11억이고 나머지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14억을 적용하겠다네요. 22년도에는 1주택자는 14억을 빼라. 이렇게 바꾸겠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렇죠. 한 번 더. 그래서 22년도에만 이제 1주택자는 14억을 빼라. 이렇게 돼 있고요. 23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눌러주시죠. 그렇죠. 12억입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는 12억이고 22년도 1년 동안만 14억 이렇게 혜택을 주겠답니다. 그리고 일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9억입니다. 23년도부터는 3억이 더 올라요. 법인은 바뀌는 거 없어요. 법인은 변경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공제 금액을 인상을 하겠다. 이게 두 번째 나온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세부담 상한을 인하하겠다. 이것도 좋은 겁니다. 23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다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이거는요. 자, 눌러보시죠.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요겁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세에 있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법을 바꾸겠다 이 말인데요. 자, 그러면은 자, 공시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세금이 올해는 급격히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막아보자. 그래서 나온 게 한도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작년 금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율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1.5배 또는 3배 이렇게 한도를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이렇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뉘고요. 23년도부터는 자, 그렇죠. 1.5배로 그냥 단일화 이렇게 한 가지만 운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낸 세금의 1.5배까지만 내라. 요 금액이 요게 낮으면 낮을수록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3년도에는 1.5배까지만 이제 한도를 정하겠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자,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인데요. 요거는 22년도부터 올해부터 적용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까 두 번째 거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시죠. 눌러보시죠.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 한 번 더요. 이게 바로 기본 공제 금액이었죠. 자, 그래서 한 번 더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22년도에는 1주택자는 얼마? 자, 그렇죠. 14억으로 이제 운용이 되죠. 그리고 23년도는요. 자, 한 번 더. 자, 22년도 1년 동안만 14억이고 23년도에는 얼마? 9억 12억이죠. 그리고 일반은 또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9억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요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22년도에 한해서 1주택자는 14억을 빼라. 이걸 갖다가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나 만들었지만은 요건 아까 두 번째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한 번 더요. 자, 요거 그래서 11억이 22년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14억으로 바뀐다는 거죠. 14억을 이제 빼면 됩니다. 누가? 1주택자. 1주택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22년 1년 동안만 14억이고 23년도부터는 12억으로 이제 바뀐다.
예. 자, 이제 다섯 번째. 고령자, 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요것도 22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답니다. 자, 한번 눌러보시죠. 그렇죠. 요거는요. 최종 종부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있죠. 이걸 갖다가 지금 내지 말고 나중에 내라. 이렇게 납부 유예. 예, 납부 유예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일단 세금 종부세는 나중에 내라. 국가는 기다려 줄게. 이게 바로 이 지금 법을 바꾸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납부 유예입니다. 납부 유예에 따라서 지금 내야 될 걸 나중에 내라. 이런 혜택입니다. 조삼모사. 예. 그런데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총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1주택자, 예,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요, 60세 이상일 것 또는 5년 이상 보유할 것. 5년 이상 보유이기 때문에 나이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작년도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또는 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올해 종부세가 말이죠, 100만 원 초과 될 때 이 네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한 사람만 이제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예. 자, 그런데요, 요 사람은 그러면은 지금 종부세를 안 낸다면은 언제 종부세를 그는 내느냐? 자, 첫 번째, 양도. 이 집을 팔 때 그때 종부세를 내라. 두 번째, 상속을 할 때 그때 내라. 또 증여를 했을 때 그때 내라. 다만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은 담보를 제공하랍니다. 예, 담보를 제공할 때 이렇게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안 냈던 종부세를 한꺼번에 내야겠죠. 10년이라면 10년치를 한꺼번에 내는데 당연히 국가가 이자를 받아야겠죠. 예, 10년 동안 원금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법정 이자를 같이 이제 청구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국가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 예, 그 다음요. 그러나 국가가 이렇게 혜택을 줄 때는 공짜로 해줄 리가 없죠. 국가는 지켜본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약속 어기기만 해봐라. 이렇게 항상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자, 1번부터 1, 2, 3, 4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요건을 위배했을 때는 말이죠.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눌러보시죠. 그렇죠. 종부세, 그동안 납부 유예받았던 종부세와 해당 이자를 그때 바로 징수를 하겠답니다. 예, 그런데 아직 법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추징을 할지, 그리고 또 예외적인 그런 규정은 있는지,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 방침은 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그 즉시 바로 종부세 거두겠다. 그리고 못 받은 이자도 같이 받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납부 유예는 반드시 신청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15일 이게 납부 기간 종료일이거든요. 종부세에 3일 전까지 신청하라. 그러면 12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일까지 납부 유예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눌러보시죠. 예, 22년도 종부세부터 적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바로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일시적인 이주택자 종부세 특례 신설입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든다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22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요게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자, 우리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적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게 기본 공제 금액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액공제. 요 두 가지가 1세대 1주택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요. 자, 이걸 갖다가 2주택자도 요거를 갖다가 적용시켜 주겠다. 이게 바로 1세대 1주택자 특례, 이번에 새로 만드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혜택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요거 기본 공제금액 14억 적용하는 거. 자, 요거는 22년도 종부세이기 때문에 14억입니다. 요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러면은 요게 10억이고 이게 20억이다. 그러면 공시가격을 다 합치죠. 30억이죠. 거기서 기본 공제 금액이죠. 6억을 뺄 것이냐, 14억을 뺄 것이냐, 이 문제는 1세대 1주택이면 14억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칩니다. 그럼 30억. 거기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는 제외하라. 자, 한 번 더 눌러보시죠. 그렇죠. 집이 두 채지만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단 말입니다. 한 번 더. 그러면은 집이 두 채지만은 한 채는 X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채만 이제 있다. 그러면은 14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방식은요, 이 두 채를 공시가격을 다 합쳐야 됩니다. 합칠 때는 2주택으로 봐서 다 합치는데 집이 한 채만 있다고 보고 14억을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년도는 이제 14억을 빼죠. 그런데 23년도부터는 12억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요걸 적용해 줄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 공제 금액 특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공제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눌러 보시죠. 1주택자는 22년도는 14억을 뺀다 그랬잖아요. 자,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그래서 요거는 22년도만 14억을 뺀다 그랬죠? 그러면 23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2억으로 이제 바뀌죠? 그러면 요것도 일반 1주택이 아닌 사람도 23년도부터는 이제 요게 9억으로 바뀐다 그랬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특례는 바로 이 사람이죠. 1주택 특례이기 때문에 22년도는 14억, 그리고 23년도부터는 12억을 빼라. 설령 2주택자지만은 한 채 있는 걸로 봐서 1주택 기본공제 14억 또는 12억을 적용시켜 주겠다. 이게 첫 번째 혜택입니다. 자,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자,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자, 요게 아까 1주택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 첫 번째 요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도 1주택자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2주택자지만은 1주택으로 봐서 세액공제까지도 해줄게. 이게 특례 두 번째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령자 세액공제 그리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이 되고요. 장기 보유는 젊은 사람도 혜택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에 관계없이 올해만 보유하면은 요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 요거는 나이 제한이 있고 이건 나이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그랬죠. 반드시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자 세액공제는 1주택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나이가 60세, 65세, 70세에 따라서 구간이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0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40% 세액공제죠. 그래서 종부세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40% 400만 원을 이제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600만 원만 이제 종부세를 내라. 이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혜택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요. 당연히 1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요. 자, 5년, 10년, 15년에 따라서
만약에 16년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50% 디스카운트 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구간으로, 세 개 구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콤비네이션, 조합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66세다. 그럼 30%, 그리고 12년을 보유했다. 그럼 40%죠. 두 개 합칩니다. 그럼 7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요 구간에 속하는 사람은 합치면 90이지만은 한도는 이제 8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최대 적용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이 세액공제는 반드시 1주택자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2주택자지만 1주택으로 봐서 이 혜택을 주겠다. 이게 바로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이런 특례에 해당이 될까?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요. 총 세 가지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 두 번째, 상속주택. 세 번째,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시적인 2주택자를 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시적인 2주택일 때 1주택으로 비과세 해주는 그런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일신삼이라고 기억을 하자.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내가 이 집이 싫어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새로운 집을 사겠죠. 그리고 나서 종전주택을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줄게. 그래서 종일신삼이라고 그랬죠.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요 종전주택은 집이 두 채가 있지만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을 해줄게.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종부세도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틀로 갈 것 같습니다. 종일 신2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발표를 할 때는요, 신2는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 나와 봐야 자세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도자료를 보면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이 된다? 그렇죠. 1주택으로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4억 빼는 거, 그리고 세공제 그 두 가지를 적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 주택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이 주택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몇 년 보유했느냐 봤을 때 요걸 기준으로 볼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볼 것인가, 이거는 법이 나와 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시적인 2주택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첫 번째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속주택입니다. 내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집을 한 채 받았습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되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주겠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요,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상속주택을 내가 받았다. 그럼 이 주택은 5년까지는 1주택으로 봐줄게. 자,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자, 그렇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은 부모님이 사망한 그날이죠. 그날로부터 5년까지는 요 주택이 있으니까 두 채가 있지만은 1주택으로 봐서 14억 빼줄게. 그리고 세액공제도 해줄게. 그때는 요 주택 기준으로 가겠죠. 예,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의 혜택을 주겠다. 다만 5년이 지나면은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5년 동안에 이걸 처분할지 이걸 처분할지 어쨌든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만 그런데 상속주택도 예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자, 아까 5년 동안은 이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나 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1주택으로 봐줄게 라는 특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가주택을 상속받았다 또는 상속을 받은 주택이 지분이 40% 미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계속해서 1주택으로 봐줄게. 그럼 저가주택은요. 자,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주택을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요 주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주택이 있겠죠. 그러나 1주택으로 기간 제한 없이 2주택을 5년 이상 계속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1주택 특례를 적용을 해줄게. 소액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별도의 특례를 만들어 주겠다. 이건 혜택이잖아요. 그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입니다. 자, 이건 뭔가 한번 보죠. 자,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인데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것도 내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주택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1, 2 요건만 만족하면은 요 주택은 없는 걸로 봐줄게. 그러니까 요 1주택으로 봐서 14억 빼줄게. 그리고 세액공제도 해줄게. 자, 그럼 첫 번째, 요 주택이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지방에 있는 주택입니다. 3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자, 요 주택은 수도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광역시도 안 돼요. 특별자치시에 있는 주택도 안 됩니다. 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읍면이 있습니다. 부산으로 치면요. 부산광역시 안에 기장군이 있죠. 기장군에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다. 그러면은 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있는 주택은 아예 처음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무조건 2주택자니까 14억 빼는 거 안 된다. 세액공제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읍면 또는 아주 지방에 있는 그런 중소도시들 거기에 있는 주택이라면은 1세대 2주택이지만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이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자, 눌러보시죠. 자, 그렇죠.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지방에 저가주택이 있다. 2주택자지만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이게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돼 가지고 내가 특례를 적용을 받을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기간 사이에 세무서에다가 특례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절차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렇게 특례를 주는데 공짜로 줄 리는 절대 없겠죠. 국가는 항상 지켜본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약속을 어기기만 해봐라. 그러면 즉시 추징하겠다. 자, 추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있죠. 일시적인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 요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미충족했다. 요건을 위배했다. 그러면은 그 즉시로 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혜택을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상속주택인데 1주택으로 봤으니까 아까 14억 빼는 거 있었죠. 그리고 세액공제 받았겠죠. 그러나 그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정식 세금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만약 1,000만 원이다. 그런데 혜택을 받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500이다. 그럼 500만 원 혜택 받잖아요. 그럼 혜택 본 거를 그대로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겠죠. 이자도 당연히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미충족하면은 바로 추징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건을 위배한 즉시 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추징에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눌러보십시오. 자, 그런데 요 세 가지는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1주택 특례 있잖아요. 요거는 22년 종부세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일단 보도자료상으로는요.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에서 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2주택자지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요 법을 갖다가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지금이 8월 4일, 오늘이 8월 4일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고 있겠죠, 국회에서. 예,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22년도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예. 자, 지금까지 너무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월 21일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자, 1, 2, 3번까지는 23년도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고요. 4, 5, 6번은 22년 올해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 세율 인하하는 거. 그죠? 두 번째, 기본공제금액 인상 14억, 12억, 9억. 자, 세부담 상한 인하 150%로 단일 통일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요거는 요 2번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예, 22년도만 14억으로 올리는 거 그겁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는 이제 8월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8월 달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그 7월 21일 날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5일 뒤에 26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발표한 게 있죠. 요거는 시행령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임시국회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22년도는 100%인데 이걸 갖다가 자 눌러주시죠. 한 번 더, 두 번 누르세요. 자, 60%를 바꿔주겠다 그랬죠? 이건 좋은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22년부터 어떻게 되는가? 자, 보시죠. 그렇죠. 60%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래서 공시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눌러보시죠. 자, 요거는 26일 날 발표한 거고요. 22년 종부세부터 적용이 바로 됩니다. 이거는 7월 달 중으로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바로 법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국회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법입니다. 종부세 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7월 21일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우, 시간이 길어요. 아주 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6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총 7가지 중에서 여기 뒤에 보시면 요 두 개 납부 유예하고 2주택자지만 1주택으로 봐서 특례 주는 거, 요거는 반드시 사후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골치 아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종부세 세율을 갖다가 바꾸는 거는 이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해부터 적용을 하면 끝이지만은 이 사후 관리를 갖다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집을 가지신 분들이 또 계산을 해가면서 또 이 머리를 조금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법이 계속 바뀌고 만들었다가 또 바꾸었다가 그렇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종부세도 이제 거의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비슷하게 점점 누더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바닥에서는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누더기 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연도마다 잘라가지고 법이 뭐 이렇게 적용 저렇게 적용 이렇게 갔는데 이제 종부세도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저희들도 머리 아프고 집을 가지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뭔가 정책을 자꾸 세우는 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기본 원칙만 정해놓고 그대로 계속 적용을 하면은 좋은데 이걸 자꾸 목적을 가지고 바꾸다 보니까 이 바닥이 아주 머리가 골치가 아픕니다. 예, 어쨌든 8월 달에 임시국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